제가 처음 이혼을 마음먹었을 때 가장 막막했던 것이 어디로 가야 하지? 였던 것 같아요. 무조건 만 3살까지는 아이를 내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마지막 한계가 왔을 때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지요. 정확히 아이가 만 3살이 되기 한 달 전 이혼 준비를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 이혼했습니다. 아마도 이혼하신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좀 더 행복하기 위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아이에게 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으로. 프리랜서 분장사였던 저는 아이 케어를 맡길 데가 없었고 수입이 일정치 않았기에 그나마 시부모가 가까이 살고 대기업에 다니는 아이, 아빠에게 맡기는 것이 아이를 위해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거의 2달은 정신 나간 여자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잠도 잘 수 없었고 매일 눈물만 나고 살점을 떼어낸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났을 때 이 또한 아이의 운명이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더 열심히 산다면 아이는 바르게 자랄 것이다.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할 때나 외롭다고 말할 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키워야 하는 것이 맞았나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아빠 집에서 평일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엔 나와 늘 함께하고 주말에 일을 해야 할 때는 일터에 데려가기도 하고요. 정서적으로 나와 교감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 주 양육자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불만만 늘어가고 왜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아이에게 더 친절하지 못한 거지? 하는 생각과 내가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웠답니다. 하지만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것이다. 잠시 아빠에게 맡겨둔 것이고 그들은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손을 빌려주는 사람들일 뿐이다. 남보다는 낫겠지 하고 생각을 바꾸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연들로 아이와 함께 지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오롯이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 엄마 혹은 아빠의 진심은 꼭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양적인 것보다 얼마나 많은 교감을 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 집의 규칙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정리 후 제일 먼저 포옹과 인사를 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밤에 아이의 침대에서 각자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아이가 깊은 잠이 들기 전 아이 옆에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긍정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전화 통화 끝에는 늘 사랑한다는 인사를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답도 아니고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랄 수만 있다면 뭐든 못하겠어요. 무슨 이유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야 합니다. 수많은 싱글맘, 싱글데디를 응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꾸맘이었습니다.